안녕하세요. 세력 차트 연구소입니다. 방송하려고 했더니 주저리 비가 옵니다. 비가 오니까 조금 뭐 비염 증상은 좀 괜찮은데 오늘 비 소식이 없었던 것 같은데 어젯밤부터 조금 이제 비가 한두 방울씩 내리더니 오늘까지 비가 오네요. 또 날씨가 우중충하니 그렇습니다. 자, 해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어제 나스닥은 마이너스에서 끌어올렸죠. 위로 마이너스 이제 분봉 보면 마이너스에서 끌어올렸어요. 마이너스에서 끌어올렸는데 조금 크게 보면 살짝 구라를 치고 이제 올라간 아이고 살짝 구라를 치고 올라간 셈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자면 구라를 치고 올라갔는데 어쨌거나 어제 종가 근처 라인에서 위로 올라오다가 되게 느리네. 종가에서 어제 종가와 오늘 종가가 똑같죠. 나스닥은 별볼 일 없다. 그냥 밑에서 조금 끌어올린 거 외에는 큰 의미가 없다. 올라가면 불화 한번 더 쳐주고 올라가면은 뭐 대략 뭐 여기나 여기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건 뭐 오늘 보면 알고요. 일단 나스닥은 그렇다. 뭐 큰 의미가 있는 자리는 만들지 못했지만 어쨌든 간에 어떤 범위 내에서 벗어나는 거 없이 나름 잘 가고 있다. 대충 그려보면 이 부위에서 잘 가고 있다. 좀 위에 부분에서 가고 있죠. 위에 부분에서 가고 있으니까 여기는 어, 이제 전고 돌파하는 단타 자리고요. 이제 얘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다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여기는 이평선이 이제 예를 들어서 21평선이 이렇게 해서 내려오고 얘는 그냥 그저 그렇게 지나가고 120선은 아마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어쨌거나 지 위에서 놀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는 이제 다시 지지를 해준다면 여기가 이제 단타 자리가 되는 겁니다.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 선까지 12,000 뭐 243인가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지수를 보면서도 자리를 한번 보는 거죠. 이런 데서 슈팅하는 거는 단타 자리, 이런 데서 가는 거는 스윙 자리 어디까지? 여기나 이제 뭐 대략 좀 크게 보면 여기까지. 예, 아셨죠? 나스닥은 대략 그렇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이제 미국장은 참고만 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그 코스닥이 중요한 아이고 코스닥이 중요한 거죠. 대략 보면요. 오늘 무너졌어요. 근데 다행히 뭐 갭에서 무너진 건 왜 들어갔어. 일봉으로 보시면은 오유 크네. 갭에서 무너진 건 아니죠. 시가가 마이너스 0.37에서 종가 2.5 마이너스 2.58까지 그냥 쫙 내려갔습니다. 쭉 내려갔는데 중간에 한번 반등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여기서 한번 했습니다. 여기서 내리 깔다가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요게 혹시나 올라가지 않을까 거기가 아니죠. 왜 혹시나 여기서 이제 올라가서 이렇게 종가 비슷하게 끝나지 않을까 요런 생각도 해봤는데 왜 혹시라는 제가 단어를 쓰냐면은 왜 무너질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냐면 이게 마이너스가 만약 여기서 올라가려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깊은 데서 아예 시작을 해버리든가 마이너스 뭐 2선 여기 한 몇 될까요? 마이너스 한 1.5 정도 이런 데서 차라리 시작을 했으면은 이거 올라가겠구나 이제 이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죠. 그리고 마이너스가 굳이 깊은 데서 시작을 안 하더라도 얘가 급락으로 아이고 무슨 뭐야 급락으로 여기서 오늘이랑 똑같이 마이너스 0.37에서 시작을 했더라도 급락으로 이렇게 떨어졌다가 여기서 이렇게 횡보를 했으면 이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좀 어정쩡하더라고요. 내려가는 게 물이 질질질질 흐르는 것 마냥 급락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이렇게 횡보도 아닌 것이 좀 애매하게 가길래 이거 오늘 많이 무너질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혹시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근데 일단 내 눈에는 내려가 보이기는 한다. 이제 이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이 혹시 이제 무조건
무조건 올라간다고 생각을 안 했던 이유는 이제 이게 마이너스가 깊이 시작을 한 것도 아니고요. 또 내려올 때 급락으로 이렇게 급하게 굉장히 급하게 이렇게 내려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마이너스 깊은 데서 시작을 하면 그날은 파티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시작하면은 계속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크다고 이미 이 마이너스가 선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올라갈 확률이 크다. 그래서 이제 이게 파동이랑 비슷한 건데 위에서 시작을 하면 이렇게 흐를 확률이 커요. 근데 아예 밑에서 시작을 해버리면 횡보를 하다가 올라갈 확률이 크다는 거죠. 이제 이게 파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처음 시작을 그래서 갭에서 무너지면 이게 만약 아이고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조심해야 된다고 항상 갭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갭 떠서 이렇게 되는 거를 종목에서도 그렇고 지수에서도 왜 이걸 크게 보냐면 위로 올라가려다가 밑으로 떨어지면 지속적인 하락이 오기 때문에 올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갭에서 무너지는 음봉을 이런 종가나 마이너스에서 무너지는 거는 뭐 크게 의미 없어요. 오늘도 이게 마이너스에서 무너진 셈이죠. 여기서 마이너스에서 별거 아닌데 만약에 갭 떠서 올라가다가 이렇게 무너지면요. 요거는 조금 타격이 있습니다. 이제 머리가 아프네요. 기압이 안 맞는지 머리가 아프네요. 말을 할 때마다 막 머리가 울리네요. 뭐 문제가 있는지. 하여튼 이제 오늘 지수는 계속 밑으로 흘렀다. 오래간만에 코스피 한번 볼까요? 코스피는 요거보다는 좀 덜 할 거예요. 예, 그죠? 얘는 보합으로 끝났죠. 이렇게 무너진 게 아니라 이렇게 무너진 게 아니라 보합으로 끝났죠. 그래서 이제 코스피가 그래도 안정감 있게 간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코스닥에 비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위치가 지수가 하락하기에 안 맞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락을 할 만한 차트는 맞아요. 이건 맞는데 아니라는 게 아니라 맞는데 여기서 떨어지는 거는 뭐 그냥 애교로 봐줄 수 있어요. 애교로. 근데 코스피는 그런데 코스닥은 애교로 봐주기에는 장난으로 봐주기에는 너무 높습니다. 이게 지금 높아요. 잘못하면 시체도 못 구한다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다시 올라가면 별거 아니지만 이렇게 가면 별거 아니지만 만약에 어느 날 갭을 살짝 뜬 상태에서 무너지거나 아니면 만약에 페이크성으로 그냥 은근히 그냥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이 내려옵니다. 아마 요 20선은 아마 그냥 뚫릴 거예요. 이 20선은 반등도 없이 아마 그냥 뚫릴 겁니다. 그리고 60선에서 조금 찌그덩 하다가 아니면 올라가는 척까지는 안 하더라도 만약에 이제 다 이평선을 그려놓고 보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60선 돼 있고 120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20선은 그냥 돌파할 겁니다. 밑으로. 그리고 60선에서 반등을 좀 할 수도 있고요. 근데 대개는 60선은 반등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 하락하는 추세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평소에는 좀 반등하는 척이라도 하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내려가는 정도가 이 내려가는 깊이가 여기서 조금 적었을 뿐이지 이렇게 안 되고 좀 적을 뿐이죠.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조금 적을 뿐이지 아마 이것도 아마 그냥 뚫릴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뭐 도지 비슷한 거 나오다가 아마 또 무너질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120선에서는 아무래도 이 선이 항상 제가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선이라고 하듯이 60, 120, 60, 20선이라고 따지면 요 파란 게 20선, 요 초록색 60선, 빨간 게 120선이라고 따지면 여기서는 이제 이게 뚫릴지 아니면 지지하는 척이라도 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 정도 높이에서 만약에 떨어지면은 아마 이거 120선도 깰 겁니다. 거의 기정사실을 깰 겁니다. 깨자마자 지지를 할 망정 아마 120선을 제가 알기로는 깨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예. 막 이거는 뭐가 부자연스럽잖아요. 이거 사람 심박수도 띵, 띵, 띵 이게 자연스러운 거지. 띵, 도로롱, 띵, 도로롱, 띵, 도로롱 이렇게 심장이 뛴다 그러면 심박수가 이렇게 뛴다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냥 자연스럽게 띵, 띵, 띵 이렇게 이게 자연스러운 파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기도 이 120선을 깨는 게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을 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걸로. 그러니까 실질적인 거는 이제 미래일을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돼도 이상할 게 없다. 이렇게 돼도 이상할 게 없다. 예.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아이 뭐야 광고 아이씨 뭔 광고가 이렇게 많길래 맨날 광고 올 거야. 어쨌든 간에 이, 꼭 이렇게 이제 삼각 지지로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될지 아니면 그냥 쌍바닥으로 될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는 게 자연스럽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지지를 했다고 해서 이렇게 지지를 했다고 해서 얘가 뭐 그 뒤로 계속 올라가느냐? 그럼 얘가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러면 되게 이렇게 여기서 노력을 많이 하다 보면 이 올라가던 120선이 제가 이게 120선 위로 올리려면 요 위에서 많이 놀아야 된다고 그랬죠? 반대로 밑에서 놀면 120선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하락하는 이평선을 만났을 때는 봉이 닿아도 내려가고 근처도 못 가고 내려가고 제가 그 얘기 많이 하죠. 상승하는 이평선을 만나면 내려왔다가도 띵 튕기고 내려왔다가도 띵 튕기고 내려왔다가도 띵 튕기고 이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상승하는 120선의 종목들을 많이 해야 된다. 제가 그 얘기 많이 하죠. 그렇듯이 여기서 하락하는 120을 만나면 아마 그래서 여기서 한 일주일 정도 구라치다가 올라갈 때는 이게 상승하는 120선입니다. 그래서 반등을 할 확률이 커요. 그래서 돌파, 지지, 다시 상승 이렇게 확률이 큰데 하락하는 120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또 무너집니다. 예. 그래서 다시 지지를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평선이 이렇게 만약에 지나가면은 여기선을 깨면 금방 올라오면은 상승하는 120을 만나기 때문에 다시 지지를 하고 횡보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올라갈 확률도 있는데요. 이런 데서 깼다가 빨리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서 놀아버리면 이평선이 이제 밑으로 쭉 향합니다. 밑에서 노니까요. 위에서 노는 게 아니라 밑에서 노니까 이평선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하락하는 120을 만나면 제가 방송 중에 맨날 얘기하죠. 돌파해도 내려가고 닿아도 내려가고 근처도 못 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돌파하려고 하면 제가 늘 강조했던 이 뭐야 발돋움판을 이렇게 만들어야 돌파를 할 수가 있다. 그 돌파도 한 번에 잘 안 된다. 돌파도 한 번에 잘 되는 게 아니라 이 이평선을 돌파하려면 몇 번 시도를 해야 몇 번 시도를 해야 그 다음에 이제 딱 정확하게 지지를 하면서 어느 정도 지지를 하면서 올라갈 수 있다. 한 번 시도, 두 번 시도, 세 번 시도, 네 번 시도, 다섯 번 시도 막 이런 식으로 해야 올라갈 수가 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밑에가 발돋움판이 만들어진다. 예. 이게 다 한 가지 맥락입니다. 예. 뭐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거예요. 예. 어쨌든 근데 물론 이런 것도 모르고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도 많긴 하죠. 예. 오늘 좀 지수가 생각보다는 평소 같지 않게 많이 무너졌죠. 예, 요 봉이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페이크성으로 여기처럼 다시 올라갈 거예요. 이제 이런 뜻도 되지만 그거 자체가 페이크일 수도 있어요. 요번에 비슷하게 만드니까 니네 다시 올라갈 줄 알았지? 그러면서 이게 그냥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건 모르죠. 이제 우리가 미리 알 수는 없어요. 그냥 만약에 올라가다가 내려간다면 내가 대응할 수 있는 플랜을 짜놓고 올라가는 척을 안 하고 내려간다면 거기에 맞는 플랜을 또 짜놓고 그럴 뿐이지 무조건 내려갑니다. 무조건 올라가는 척하다 내려갑니다. 이거는 우리가 미리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그때 대응인 거죠. 만약에 지수가 이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간다면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올라가는 척 하다가 내려가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이다.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횡보를 계속하면 나는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매매를 대하겠다. 이것만 있는 거지. 무조건 올라갑니다. 무조건 내려갑니다. 무조건 횡보해요.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자체가 웃긴 거예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증권은 대응이다. 예. 증권은 대응이다. 증권은 예단하는 게 아니라 제가 방송 초기에 얘기했던 거 예단이 아닙니다. 예. 무조건 올라가니까 난 이거 잡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올라가다가 목표가까지 1차를 갔어. 3분의 2 버리고 2차까지 갔어. 심지어 돌파까지 해. 이 1분봉 보면서 대응을 해서
이평선을 깰 거냐 안 깰 거냐 그때 촉으로 결정을 해서 깼을 때 팔든가 아니면 오히려 최고점이라고 생각할 때 팔든가 1차, 2차 그죠? 이렇게 해서 팔든가 만약에 잡았는데 시작도 못 해보고 음봉으로 변해 그럼 손절 올라갔다가 목표가를 좀 남기고 자꾸 내려가 그러면 내가 올라갔던 거에 반이 여기죠 대략 올라갔던 거에 반 이상이 내려오면 여기서 약익절로 그냥 나오는 거고요 그죠? 돌파선을 뚫을래도 한 번, 두 번, 두 번 뚫어도 안 나오니까 나 그냥 1차에서 버려야겠다. 그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반 이상 줄기 전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는 거예요. 물론 분봉을 보고 분위기를 예측을 해야 되지만 이제 1분봉, 그러니까 1봉만 보고 판단을 할 때 변동성이 클 때는 이제 1봉을 보고 판단을 하니까요. 근데 얘가 닿다 내려오고 닿다 내려오고 2차를 갈 것 같은데 이상하게 안 가. 그러면 물론 저는 3분의 1을 먼저 버리는 타입이지만 귀찮은 게 싫어서 버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얘가 또 계속 흔들면 저는 그냥 버리고 딴 종목을 찾아가지만 왜 저는 장 중반에 잡는 매매를 이렇게 매수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아침에 잡는 걸 좋아하니까 그 얘가 아니다 싶으면 얘를 적당히 먹을 만 내가 아는 선까지 빨리 먹고 다른 종목을 잡아서 요만큼이라도 먹는 게 낫지 이 종목으로 나는 내가 잡았던 요 종목으로 아주 그냥 뽕을 뽑겠다 뭐 이런 주의는 아니거든요. 그냥 그때그때 대응이니까요. 아, 얘 분명히 갈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애착을 갖고 있지만 아, 이 새끼 1차는 가는데 2차는 드럽게 안 가네. 그러면 버리고 익절을 했을 망정 버리고 다른 종목 잡아서 아니면 이 종목을 보면서 다른 종목을 검색을 해보든가. 그래서 이거 목표가가 여기까지 갈 놈인데 요것뿐이 안 갔네. 그럼 이거 잡는 거예요. 어디서? 이제 1분봉에서 요럴 때 잡는 거죠. 요럴 때. 이평선, 22평선을 닫거나 아니면 거꾸로 이제 뭐 여기도 괜찮죠. 여기를 지지하고 있으니까 요런 데서는 매수를 할 만하죠. 여기서 매수할 만하죠. 어디까지? 대가리까지? 아니, 요 모가지까지. 저 같으면 이제 여기입니다. 여기. 전 여기도 아니에요. 거기도 아니고 여기. 여기서 매도, 분봉 매매. 그럼 이게 몇 프로야? 여기서 잡아서 여기까지 4.57. 이게 분봉 매매 하는 거예요. 0 할 거 없으면 그러면 아까 처음에 잡았던 종목 계속 흔드는 거 이거 붙잡고 있나? 근데 이거 막상 얼마 안 돼. 1차를 가고 1차와 2차 차이가 그렇게 몇 프로 안 나요. 한 2, 3% 차이뿐이 좀 많이 나면 4, 5% 차이 나는데 근데 여기도 벌써 여기서 여기까지도 이게 4.57이잖아요. 그죠? 괜찮은 거예요. 하물며 여기서 얘도 침은 나왔어도 여기서 지지를 하고 있죠. 침이 나왔어도 지지하고 있죠. 살짝 구라치고 올라갔어요. 이평선이 아니라 지지선을 살짝 깼다가 양봉을 딱 대. 그 양봉이 됐는데 22평선을 올라가. 그럼 여기서도 잡아보는 거야. 이게 분봉매매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갔지만 저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머리가 아니라 모가지까지, 어깨나 모가지까지. 그러니까 저는 거의 어깨쯤입니다. 모가지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여기가 머리고 여기가 모가지라고 치면 저는 이제 어깨를 많이 잡아요. 보수적으로. 여기까지. 그럼 이것도 몇 프로 안 되는 것 같아도 이거 꽤 되는 거예요. 여기서 22평선 딱 돌파할 때 잡고 어깨까지 먹어도 5.68이에요. 괜찮잖아요. 아까 그 올라갈지 말지도 모르는 뭐 이거 붙잡고 있는 것보다야 막 이렇게 되는 거 이거 붙잡고 있는 것보다야 이게 낫다니까. 다른 종목 빨리 찾아서 슈팅했다가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죠. 그날의 장이 슈팅을 했다가 슈팅한 거에 반 정도에서 위에서나 밑에서 지지를 하다가 다시 가는 날이 이런 종목이 많은 어디까지가 머리까지 아니 모가지까지 여기까지 가는 날 이런 종목이 많은 날이 있고요. 이제 보통 이제 이런 날 도지 양봉도지 음봉도지 이렇게 거거든요. 양봉도지나 음봉도지 같은 날 그리고 이제 요런 날 이렇게 돼서 지수 자체가 이렇게 영망치가 이걸 하나 보면 치네.
이런 날. 그리고 약간 이렇게 돼서 아니 나는 왜 이것만 하면 이렇게 삐뚤어지지? 이렇게 돼서 살짝 이렇게 된 날. 이런 날도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사실은 음봉장이긴 한데 오늘 요런 종목들이 많았죠. 근데 오늘은 이제 이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슈팅을 한 다음에 반에서 지지를 반 정도에서 반이나 반 이하에서 지지를 하다가 올라간 날이 많은 날이 아니라 오늘 같은 날은 그냥 반에서 그냥 끝나거나 여기서 다시 하락하는 종목들이 좀 많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게 많이 나오는 날? 오늘의 지수의 오늘 장의 특징은 이게 많이 나온다. 이런 날. 물량 받는 날이 많이 나온 날입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오늘의 그날 차트를 보고 그러니까 이거는 뉴스나 이런 걸로는 거까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차트를 보는 사람들의 뉴스 보는 사람보다 차트 보는 사람이 이점인 게 뭐냐면 오늘 상은 뭐 한 10개는 안 간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종목 같네요. 근데 이제 보세요. 제가 거짓말인가? 이게 상승률 200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쳐요.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하나 위로 친 나오는 거 하나 둘 셋 이건 도지라고 칩시다. 넷 다섯 여섯 이것도 빼고요. 빼고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여기 컴퓨터 이렇게 느리냐 18 오늘 15% 이상 간 게 이제 18 나오는 거 보니까 느낌 이제 제 방송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 아 오늘 그냥 그저 그런 날보다 제가 이제 얘기하기에 그냥 뭐 그럭저럭 뭐 조금 재미 본 날 이게 이제 제가 상승률 한 30개 정도 나오면은 상한가 빼고 상승한 종목 한 30개 나오면은 예 오늘 그래도 나름 뭐 본전치긴 뭐 장사꾼 개념으로 따지면 아유 그냥 월세 낼 정도 인건비만 겨우 뽑았어 이런 날 있잖아요. 30개 이하면 제가 봤을 때는 아 별 볼 일 없는 날이고 30개 정도 되면 뭐 그럭저럭 인건비는 나왔어 이런 거고 30개 이상 나오면은 오늘 장 괜찮았어 좋았어 막 이런 건데 오늘 장이 이렇게 조금 지수가 늘어지다 보니까 요거보다는 더 늘어졌죠. 이렇게 늘어지다 보니까 늘어진 게 아니라 오늘은 흘렀죠 밑으로. 이거는 그냥 쫙 지루하게 늘어지는 거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확 꺾었으면 오히려 뒤에 반등이 있었을 텐데 그건 또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 이상하게 이렇게 내려가다가 또 내려갔죠. 이렇게 밑으로 또 내려갔어요. 어쨌든 간에 오늘 상승한 종목들이 몇 개 없어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차트를 보는 사람의 좀 이점이라고 그럴까? 그 뉴스나 수급으로 보는 사람들은 물론 그분들도 다 기본적인 차트는 보시면서 다 해요. 하는데 저처럼 조금 아예 그냥 약간 좀 나쁘게 보면은 나한테 안 좋은 감정이 있는 사람이 이제 만약에 얘기를 하는 것 같으면 감정이 좀 안 좋은 사람이 있어서 걔는 다른 거 신경을 안 써. 걔는 오로지 차트만 파는 놈이야. 그러니까 이런 좀 안 좋게 좀 비꼬아서 하는 표현으로 따지면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뉴스를 보거나 이제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그나마 심적으로 위안이 되는 게 뭐냐면 장의 흐름, 지수의 흐름, 장의 흐름, 그날 장의 어떤 차트로서 알 수 있는 컨셉, 뭐 아침에 슈팅하고 이게 다다. 아침에 슈팅을 하고 지지하다가 나중에 올라가는 날이다. 아침에 슈팅을 하고 저 흐르다가 다시 모가지까지 정도는 올라가는 날이다. 가끔은 이제 여기가 중간이면 여기 맨 밑이고요. 가끔은 이제 어떤 날이 있냐면 아침에 슈팅을 이제 장이 되게 좋은 날 아침에 슈팅을 하긴 해요. 근데 이런 종목이 막 되게 막 여러 종목이야. 이것도 장이 좋은 거지만 어떤 날은 아침에 슈팅을 하는 게 그냥 몇몇 종목만 하다가 뒤에서 이렇게 한 번 더 가고 또 가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막 이렇게 하는 장이 있어요. 이거는 거의 어디서 잡아도 먹어. 여기서 잡아도 여길 먹고 여기서 잡아도 여길 먹고 여기서 잡아도 여길 먹어요. 물론 이걸 거꾸로 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잡아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잡아서 여기서 팔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장이 좋고 나쁘고가 그래서 이제 제가 일관성이 똑같이 여길 수가 없다는 게 어떤 사람은 수익을 많이 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가 많이 났대.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 뭐야 오늘 장 좋지 않았어? 그러면 에이 오늘 장이 목적이 뭐게 좋아? 그 이제 물어보잖아요. 너 어떻게 매매를 어떻게? 전 가장 깜짝이야. 먼저 스스로를 사랑하려고 노력해요. 아 진짜? 저 뜬금포로 지가 지를 사랑한다네. 예. 그냥 이제 그런 사람들 보면은 아침에 이렇게 슛 할 때 말을 안 듣는 거죠. 아, 밑에서 4, 5% 정도에서 잡으라고 하니까 이런 데서 막 잡는 거야. 그러면 2, 3% 수익 났다가 아싸 더 가나 보다. 오늘 뭐 상가나 보다 이렇게 하다가 내려가니까 자기 라인에서 손절도 못하고 뚝 떨어지니까 손절도 못하고 지지하다가 그나마 본전 올라와줬을 때라도 나가면 괜찮은데 아 드디어 얘가 진짜 가나보다. 물론 진짜로 가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진짜 가는 경우도 있지. 근데 대부분은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매매는 이런 경우에는 이런 날이 몇 날 안 돼. 아까도 얘기했듯이 장 진짜 좋은 날 적당히 슈팅을 하거나 세게 슈팅을 하고 나서 지지하는 척 하다가 두 번이나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한 번 올라가는 이런 날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보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기회가 두 번이나 왔는데도 여기서 잡았다가 여기서 팔아야 되는데 여기서 잡았다 여기서 못 팔고 평단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평단 근처로 와주면 여기서라도 팔아야 되는데 여기서도 또 안 파는 거야. 더 올라가는 줄 알고. 그러니까 차트를 우리가 연구를 안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뉴스로 뭐 제가 뉴스 관심 없지만 오늘은 이 종목은 꽤 많이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하고 중간에 한 번 더 올라갔다가 종가 비슷하게 더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뉴스가 나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뉴스를 보고 뉴스를 듣고 뉴스를 파서 자기가 매매를 한다고 해도 기본적인 차트 하다못해 일봉하고 그러니까 그 일분봉이랑 일봉은 볼 줄 알아야 저는 이제 목표가를 볼 때는 일봉을 보고요. 그다음에 매도 시점을 따질 때는 이제 예를 들어서 15%라도 올라갈 때 15%에서 딱 파는 경우도 있지만 15%에서 상황을 보고 팔아야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분봉을 보는 거죠. 이럴 때는 이제 분봉을 봐야 됩니다. 예.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데 일부러 여기서 매도를 하는 건 아까우니까. 근데 1분봉을 볼 필요도 없이 분봉으로 봤을 때 해서 딱 전량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자리가 있어요. 자리가. 제가 이제 맨날 지수 아니 이거 매매 기본 3원칙 얘기하면서 그 얘기했잖아요. 누구를 어디서 언제 쇼부를 보느냐. 이제 누구를 하는 거는 과거의 차트를 보고 이 새끼 괜찮네 선정을 하는 거고요. 어디서는 이제 저 뭐야 그날 이슈라든가 아니면 슈팅하는 자리 뭐 아니면 요즘 건설주가 간다 뭐가 간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어디라는 거는 코스피 코스닥 2,400개 종목 중에 이제 그 어떤 종목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어디서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것도 아침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 이걸 이제 하나로 보면요. 잡는 것과 컴퓨터 이렇게 느리냐? 잡는 것과 매수와 매도를 저는 이제 하나로 보는데 이제 이거를 결정하는 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데 솔직히 매수보다는 매도가 더 중요합니다. 매수는 높은 데서만 안 잡으면 돼요. 그 제가 제 마음속에 정한 상한선이 5%입니다. 5%. 딱 숫자를 보고 5%라고 알려면 전 눈으로 보면 어려우니까 그 차트상이 어떤 데는 요게 5%고 어떨 때는 이게 5%고 그래요. 차트 크기에 따라서. 아니면 그 차트가 좀 지랄맞은 차트는 봉이 작아 보여요. 좀 안정감 있게 그림을 그리는 애들은 좀 차트가 커 보이고요. 그게 착각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도 저는 실제로 그렇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어쨌든 간에 어, 타이밍을 정할 때는 이거는 이제 그날 1분봉이나 뭐 그런 걸 보고 이제 제가 판단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목표가는 어차피 매수하자마자 목표가는 제가 딱 찍으니까 목표가는 매수를 하자마자 딱 찍거든요. 예. 그러니까 목표가를 찍고 매수했습니다. 이것도 맞아요. 근데 저는 이거다 싶으면
일단 매수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목표가를 찍습니다. 목표가는 올라가는 도중에 그냥 이렇게 찍어도 되잖아. 근데 매수를 하는 거를 이 목표가를 찍는 거 다음으로 순서를 더 버리면요. 내가 목표가 찍고 매수를 하는 도중에도 얘가 변동성이 클 때는 막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야. 이게 2, 3%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잡으려다가 5% 넘어가려면 에이 이거 놓쳤네.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차라리 목표가를 긋고 매수하였습니다. 이거보다 매수를 하고 목표가를 긋는 게 저한테는 그게 더 맞더라고요. 이 방법이 옳다는 게 아니라 저한테는 그게 더 맞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과거 차트를 보고 누구를 선정하고 그 일봉으로서의 그 자리를 보고 이 새끼 여기 슈팅하는 자리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 어딘지 뭐 방송 많이 보신 분들 뭐 이따가 내가 보면 알겠지만 120, 20, 이게 오버다. 20선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꼬불꼬불 하다가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영망치나 도지 하나 만들어 주고 심지어 음봉이라도 그 다음에 여기서 갭 살짝 떠서 슈팅하는 거. 이 정고점 여기 이 치매 꼭대기 있죠. 여기나 양봉의 머리 여기를 돌파하면서 샥 올라가는 거. 이게 이제 18에서 22% 이상 올라가는, 또 22%면은 상한가 후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가 상한가가 많이 나오는 자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굳이 120선이 밑에 있고 20선이 위에 있을 필요는 없어요. 120선이 위에 있고 20선이 밑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가나,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가나 똑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통계를 그렇게 뭐 100%몇 프로라고까지 얘기는 안 하지만 그냥 체감적으로는 무조건 무조건 20선이 위쪽에 있는 이쪽이 슈팅도 더 세고요. 횟수도 더 많고요. 상한가도 더 많이 나옵니다. 이쪽이. 저의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저만 그런진 몰라요. 제가 잡는 어떤 차트의 어떤 그 일괄적인 그 제가 선호하는 그 모양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렇게 120선이 위에 있고 20선이 밑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120선이 20선이 이렇게 위에 있을 때 요럴 때 이게 한 방에 가면 이게 슈팅이 되는 거죠. 근데 얘는 나눠서 갔을 뿐이지. 여기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얘는 나눠서 갔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태까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하루 만에 갈지 열흘 만에 갈지 어떻게 갈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오늘 상승률 상위를 한 번씩 보면서 요새 상승률 상위를 제가 조금 소홀히 보고 있죠. 예, 딴 얘기 하느라고. 요새 딴 얘기를 해야 될 때예요. 이런 게 필요할 때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방송을 하는 겁니다. 상승률 상위는 목표가를 알면요. 여러분들이 그냥 보셔도 되잖아. 굳이 내 설명 안 들어도. 그죠? 얘도 지금 120 밑에 꿈은 뭐예요? 120까지 가려고 좀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려고. 여기까지 가고 싶어서. 대략 한 이쯤 되겠네요. 여기 가고 싶어서 지금 짧게는 이 정도까지. 여기 가고 싶어서 노력을 하는 건데, 이제 조금 시간이 더 걸리겠죠? 가려면. 언뜻 봐도 시간이 좀 걸리겠죠?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타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22평선을 이렇게 끌어올리려면 여기서 이제 별 생지랄을 하면서 위로 올려가야겠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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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이제 뭔가 차트가 좋게 변하는 거죠. 어디 식으로? 이제 여기 식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이렇게 하려고 하면 똑같은 거예요. 얘나 지금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하려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분위기가 안 좋아지다가 다시 분위기가 좋아지게 만들어 놓고 또 분위기가 다시 안 좋아진 겁니다. 다시 분위기를 좋아지게 만들려면 이 짓을 여기서 또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야? STX구나. 오늘 물류조선주 STX 지 혼자 갔어요. 근데 이제 밑바닥에서 지하에서 올라온 건데 별거 아닙니다. 그렇고요. 제약주 제약주 중에서는 삼성제약 컴퓨터가 너무 느린데 삼성제약이 그래도 나름 꽤 갔네요. 혼자 갔네요. 12% 바닥에서 갔습니다. 바닥에서 갔는데 얘가 며칠 안에만 바로 올라오면은 정말 이렇게 스윙으로 크게 한번 먹을 수가 있는데 빨리만 올라오면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평선이 꼬부라지기 전에 빨리 올라가면 괜찮은데 꼬부라질 때까지 못 올라온 상태면은 이렇게 못 올라온 상태면 나중에는 다도 올라가고 돌파해도 내려가고 계속 내려가고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빨리 올라와야 됩니다. 지금 얘는
아직까지는 찬스가 있어요. 근데 빨리 올라오면 찬스가 있는데 요런 식으로 해서 올라오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실제로 내려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냥 이제 지수가 무너질라 말라 하니까 어쨌든 간에 얘 제약주는 뭐 오늘 뭐 완전 박살이고 철강주도 KBI 메탈 외에는 그렇게 크게 간 게 뭐 제이스코홀딩스, 영신금속 밑바닥에 있는 애들 외에는 KBI 메탈이 상을 갔네요. 예, 축하드립니다. 밑바닥에 오늘 이렇게 밑바닥에 있는 애들이 이렇게 이평선, 아이고, 야 벌써 꺼져? 다시 깼습니다. 예, 차트를 다시 깼습니다. 철강주 중에서는 KBI 메탈이 이제 얘네 밑바닥에 있는 애들 아니 제스콜딩스하고 영신금속 두 종목이 가고 그다음에 KB메탈 혼자 갔네요. 상을 들어갔네요. 축하드립니다. 이게 보통 이제 요것도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가 여기이긴 이제 이런 형태긴 한데 얘는 여기서 시간을 좀 많이 끌었죠. 시간을 많이 끌어서 생각보다 이평선에서 좀 많이 올라갔을 때 슛이 나왔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 강점도 있죠. 높으니까 좀 불안한데 이런 것도 있지만 아래 꼬리도 아래에서 꼬리가 긴데 위에 봉도 꼬리가 이렇게 길다. 그래서 교차되는 게 이 교차되는 이게 아니고 교차되는 부분이 많다. 그러면 이런 거는 일단 양봉으로 전환됐을 때 무조건 잡는 겁니다. 요럴 때, 요만할 때, 조그만 때 이것도 솔직히 커요. 한 요런 게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침이 좀 생각보다 긴 게 제가 그 평소에 최애 자리는 봉이 한 요만한 걸 얘기하는 건데 이건 좀 크죠. 생각보다 크고 침도 길고 이럴 때는 여기서 침이 더 길더라도 침이 이렇게 해서 길게 형성이 되면서 양봉으로 딱 전환이 됐다. 이렇게 됐다. 요만큼이나 됐다. 그럼 일단 잡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오면은 평단 밑으로 내려오면 버리고요. 손절하고 다시 올라가면 다시 잡고 버리고 잡고 하는 식으로 하다가 너무 약 올리면은 딴 종목을 찾으시고요. 한 두 번이나 세 번째 정도까지 해보시다가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럼 그 다음 목표가까지 기다렸다가 매도 뭐 2차에서 나머지 전부 다 매도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이게 침과 침이 겹치는 게 많으면 그러니까 아래 침도 길어야 되고요. 위에 침도 길어야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양봉으로 전환 딱 될 때 이때 잡는 겁니다. 왜 이럴 때 잡냐면요. 이렇게 많이 됐을 때 잡으면요. 뭔가 기준이 없어져. 양봉에서 잡고 음봉에서 버린다는 그 기준이 여기서는 성립이 되는데 만약에 봉이 이렇게 뭐 똑같이 침이 이렇게 있는데 밑에도 침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길게 이제 침이 이렇게 있는데 이만큼 진행이 됐는데 여기서 만약에 잡는다. 그러면 내 평단이 지금 여기에요. 여기 위에 거 이거선 그러면 내가 버려야 되는 시점과 잡아야 되는 시점이 너무 위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흔들리는 지역이에요. 여기는 그나마 좀 나아요. 여기는 요렇게인데 여 위에는 이렇게까지 이렇게 많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절도 많이 나고 여러 번 흔드니까 잡았다.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게 잡았다 버렸다 잡았다 버렸다 잡았다 버렸다 아무리 손이 빨라도 그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흔들리는 지역보다 더 밑에 지역 조금 이렇게 양봉이 요만큼 됐을 때 그래서 이때 잡으라는 겁니다. 이게 손실도 덜 나고요. 그리고 양봉일 때 잡고 음봉일 때 버리는 그 흔드는 지역도 여기가 아니에요. 저 위에지 여기지 여기. 그러니까 일부러 무슨 장난하듯이 잡았다 팔았다 잡았다 팔았다 할 생각이 아니면 밑에서 잡는 게 일단 원칙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이럴 때 양봉으로 전환되자마자 잡는 게 원칙입니다. 오늘 요거 같은 경우는 나름 좋았던 거죠. 이평선에서 멀기 때문에 그거는 단점이지만 침이 양쪽 다 길었기 때문에 양봉으로 잡고 그 상도 뭐 제대로 제 시간에 적당한 시간에 들어갔고요. 중간에 플랫을 먹는 요 정도는 풀려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를 잠궈놨으면 요 정도는 풀려도 괜찮아요. 시간 다니까 뭐 풀렸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죠? 예, 근데 수량은 적네요. 28만 9,600이니까
수량은 적은데 아마 이게 풀려서 그런 건지 뭐 어떤지 몰라도 내일 뭐 요만큼이라도 조금이라도 갭 뜨면은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와야죠. 예. 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어, 요 정도만 13%. 근데 어, 이거 너무 크죠. 여기서 시작을 하면은 여기까지는 공간이 있어요. 20%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단타로는 별로 먹을 게 없겠는데 유일하게 단타로 먹을 수 있는 건 마이너스나 갭에서 시작 거의 종가에서 시작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네다섯 번에 돌파해서 여기서 딱 올라가면은 한 20% 정도에서 매도 아니면 이 꼭대기가 몇 프로죠? 46%. 여기까지 올라갈까? 자, 요새는 상을 잘 모르겠어요. 상한가 간 종목들의 얘네 컨셉을 잘 모르겠어요. 종가에도 막 올라가 버리니까 일단 공간은 여기 아니면 여기인데요. 40% 아니면 46%. 그러니까 내일 걸로 따지면 40%면 10%니까요. 10% 갭은 뜰 것 같은데. 이거 재수 좋으면은 고점 돌파 더 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한 대략 한 뭐 여기까지 53%? 그러니까 52%니까 22%? 맞죠? 60%가 30%니까. 뭐 공간은 있습니다. 이 정도. 밑에서 겨 올라가면은 요 밑에 선에서 그냥 끝날 테고요. 별거 아닌 게 돼버릴 테고. 만약에 2547원을 넘어서 저 위에서 시작을 해버리면 그때는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여기서 시작해버리면 2660원에서 끝날 수도 있지만 고점 돌파로 2777원까지도 갈 수 있어요. 오늘 이상하게 숫자가 또 잘 보이네. 저 작은 글자가 잘 안 보이던데. 컴퓨터 끝나기 전에 얼른 보겠습니다. 건설주는 요거 스페코. 근데 이거 아마 건설주로 간 게 아니라 저거로 갔을 거예요. 전쟁주로. 지수가 무너지면 전쟁주가 갑니다. 대장, 1, 빅텍, 스페코, 뭐 한일단조, 뭐 또 뭐가 있죠? 퍼스텍, 뭐 솔트룩스인가? 포메탈 뭐 이런 애들. 이제 이런 애들 전쟁주 이제 패밀리인데 걔네들 갑니다. 그러니까 디젠스가 오늘 꽤 상승을 많이 했고요. 침도 이렇게 긴. 어디가 상갔나 보다. 상가고 가서 이제 거기까지 갔네요. 뭐 얼추 다 간 것 같죠? 다 간 것 같은데 한 번 정도는 쏴주고 아저씨 자리죠. 왠지 한 번 더 쏴주고 내려갈 것 같은 자리. 맞죠? 그리고 어쨌거나 이 선이 저겁니다. 곽초롱 자리에요. 하나, 둘,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건 좀 치기가 그렇고요. 곽초롱 자리인데 곽초롱 자리는 제가 얘기했죠. 저 밑에서 올라오면 삐용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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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끝난다고. 여기서 끝이라고. 근데 중간에 올라가면 두 배를 가고 만약에 바로 밑에서 종가 그 전날의 종가보다 살짝 갭 뜨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출발이라도 시작하자마자 이걸 뚫을 때는 굉장히 세게 올라간다고. 18%에서 22%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아저씨 자리입니다. 한번 쏴줄 만한 자리예요. 또 중간에 한번 물량도 한번 받아놨죠. 여기도 한번 물량도 받아놨죠. 그러니까 쏘기 좋죠. 받아놨기 때문에. 갈지 안 갈지는 이제 모르죠. 간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간다면 로봇주, 퍼스텍 얘든 전쟁주로 간 것 같아요. 예, 뜬금포로 뭐 로봇주로 간 게 아니라 전쟁주로 간 것 같고, 그다음에 엠로가 꽤 위에서 가고 있네요. 이평선에 너무 머니까 얘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겠습니다. 나이도 어린 놈인 것 같은데 21년 나왔으면은 나이도 어린 놈인데 에너지는 오늘 다 아래침이 다 나왔네요. GSE 물량만 받았고요. 광명전기 물량 받았고, 세명전기도 물량 받았고, 중앙에너비스 물량, 대성에너지 물량, 케일럽은 무너진 겁니다. 이건 아예 무너진 거예요. 이거 상가고 나서 무너졌나 본데, 그죠? 상가고 나서 무너졌는데 제대로 털었다고 하기에는 좀 약하죠. 제대로 털었다고 하기에는 갭을 한 8% 떠서 확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만약에 뭐 이제 이렇게까지 하면은 턴 셈인데 이렇게까지 하면 근데 이렇게까지는 안 하고 내일부터 뭐 이렇게 지지를 한다. 그러면 이 봉의 반 정도 상승한 거에 반 정도 여기서 지지를 한다. 여기까지 내려오더라도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여 침의 반이나 여기까지 한번 생각을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겠죠. 근데 이게
뭐 평소에 제가 하는 종목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언뜻 봐도 안 좋아 보이죠? 다도 내려가고 하락하는 120의 특징입니다. 다도 내려가고 다도 내려가고 돌파해도 내려가고 돌파해도 내려가고 닫고 내려가고 근처도 못 가고 내려가고 심지어 돌파해서 며칠 있었는데도 내려가고 며칠 있어도 내려가고 그러면 여기서도 올라왔어 내려가겠죠. 왜냐면 발전판이 없잖아. 그죠? 화학주 이수화학 봉이 너무 작네. 이수화학 여기 이제 여기는 조금 뭐 햇빛 받는 자리가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서 한 번 더 쏴주고 내려갈 수는 있습니다. 예. 이틀에 나눠서 20선 돌파를 했다고 하기에는 23%구나. 괜찮네요. 이게 봉이 작아서 그렇지 오늘 23%나 올라갔네요. 저는 이게 지금 그 봉이 작은 줄 알고 그랬더니 그 차트 모양에 따라서 이제 이게 작아도 23%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종목은 이 정도 돼야 23%인데 어떤 종목은 이렇게 봉이 작아 보여도 23%가 있어요. 차트의 그 깨짐 현상 때문에 차트가 안정감이 이렇게 안정감이 있게 가면은 봉이 작아도 큽니다. 근데 저기서 슈팅했다가 여기서 하락했다가 여기서 또 막 슈팅했다가 이런 애들은 봉이 애매합니다. 예,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축척에 따라서 굉장히 봉이 그 일반적인 봉 사이즈하고 다르게 보일 때가 있어요. HTS만의 특징이 그렇죠. EV 천덤 소재도 마이너스에서 꽤 올라갔다가 내려왔네요. 그리고 이게 작아 보여도 나름 12% 올라간 겁니다. 식료품 오늘 식료품 뭐가 나라에 어지러운 일이 생기거나 전 세계 뭐 기아나 뭐 꼭 먹거리 관련이 아니라 전쟁, 질병, 뭐 경제적인 어떤 악재 이런 게 하면은 식료품 비슷한 게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이 식료품이 꽤 갔네요. 이화산업이 끝내는 삼상을 갔네요. 삼상을 갔습니다. 예, 축하드리고요. 이화산업 뭐 그렇게 평소에 뭐 관심 있게 보내도 아닌데 희한하게 갔네요. 얘가 이제 뭐 이거 비슷하게 갔나 본데 좀 희한하네요. 이화산업 상 들어갔고 축하드리고요. 팜스토리도 이게 또 뭐 저 식료품 사료 관련된 뭐야 돼지고기 뭐 고기 그런 거 관련 곡물 뭐 이런 스타일인데 얘 팜스토리도 갔죠. 120선을 돌파를 해서 끝났습니다. 한일사료 말 그대로 사료주고요. 미래생명자원도 마찬가지고 식료품주가 오늘 하나 둘셋넷 이렇게 꽤 달렸습니다. 아마 얘가 삼상을 가니까 덩다리로 얘네가 갔나 본데 식료품 사료하고 이제 조림 비료 제지 이거는 이제 그, 그 동물 관련된 케미칼까지 껴있는 거고 사람 먹거리뿐만 아니라 동물 관련된까지 껴있는 건데 팜스토리, 한일사료, 미래생명자원 똑같네요. 아까 본 거랑 똑같죠. 기계주 중에서는 테라사이언스가 상을 가고 나서 꽤 상승을 많이 했죠. 이제 한번 확 털어버리려면은 신고가네요. 신고가니까 15에서 18%, 14%까지 못 갔네. 비가 오는데도 또 진짜 희한하네. 대성 하이텍 물량만 받았고요. 물량만 받았고 얘는 조금 근데 얘는 빈 공간이 있어서 보통 이런 거는 이제 음봉으로 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차트가 지랄 맞게 되겠죠. 많이 이렇게 내려주면 여기까지 내려오겠죠. 여기까지. 근데 음봉, 양봉이라 이게 거꾸로 이렇게 돼도 이상할 게 없어요. 이렇게 돼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 엑서지 21 이게 뭐야? 얘는 좀 차트를 좀 어렵게 만들었네요. 어렵데 이게 이렇게 이런 거보다 이런 모양보다 미리 그냥 훅 내려가서 이게 오늘 지수처럼 이렇게 내려간 거거든요. 차라리 이렇게 훅 내려가서 이렇게 가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그래야 올라갈 확률도 크고요. 물론 이렇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긴 했는데 그래서 제가 혹시 오늘 지수가 여기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했던 이유가 이렇게 내려갔기 때문에 확 꺾인 게 아니라 아니지 거꾸로 이렇게 확 내려갔어야 이렇게 올라간다는 확신이 있는데 오늘은 내려갈 수도 있다고 본 게 혹시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게 혹시가 왜 붙었냐면 미리 많이 무너졌으면은 올라가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혹시 올라가지 않을까 내려가는 쪽으로 봤던 이유가 이게 무너지는 게 오늘 지수가 이제 이런 식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흐르듯이 확 무너진 게 아니라 이렇게 흐르듯이 그러면 얘는 뭐 운이 좋아서 올라간지 몰라도
여기서도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징이 그렇다는 거지 꼭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바이오 중에서 팜스토리하고 뭐 이름 뭐야? SD 바이오 센서. 뭔 센서인가 본데 바이오 관련된 건가 보죠. 왜 권한지 모르겠는데요. 내가 하지도 않는 주식인데. 얘도 뭐 이제 내리막을 타기 시작했죠. 내리막을 쫙 타기 시작했네요. 나이는 어린애 같은데. 바이오 중에 다른 건 없고요. 그다음에 골드 퍼시픽이 상을 갔네요. 오, 얘 좋은데 확 날라갔네요. 뭔 이슈를 써서 날라갔나 봅니다. 빈 공간을 정지됐다니 확 날라갔네요. 1차 목표가가 이 정지가 안 됐으면 저는 이제 여기라고 봤을 텐데 이거 뭐야? 아니구나. 정지해서 어떻게 이렇게 올라? 뭐야 얘는? 어, 이게 좀 뭐가 나름의 사연이 있나 봅니다. 자세히 이제 뭐 뉴스 보고 알아야 되는데 뭐로 인해서 어떻게 갔나 본데 뭔 사연이 있나 봅니다. 어쨌거나 골드 퍼시픽이 상을 들어갔습니다. 4월 20 목요일 오늘도 목요일 19 수요일까지는 정지됐던 게 맞는데 목요일 날 오늘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정지되면서 점프를 해버렸네요. 이제 뉴스 보고 뭐 보면 되는데 이제 글씨 보고 그러면 시간 걸리니까 전기차 KBI 메탈 아까 봤고요. 침과 침이 교차되는 거 봤고요. 디젠스도 근데 이것도 약간 이 침이 없다 뿐이지 이게 침이 긴 놈이 양봉으로 딱 전환될 때는 일단 잡아보는 겁니다. 단타는 그래요. 동물적으로 잡아야 돼요. KBI 동국실업 오늘 저 위에 내가 선을 왜 권한지는 모르겠는데 선까지 여기 이건가 보다. 이거 양봉의 머리 여기인가 본데요. 근데 제가 이상하게 그 위에를 좀 더 위로 잡았네요. 근데 그 위로 잡은 게 오히려 아니다 여기가 맞다. 어쨌거나 거기까지 벽 뒤에 음봉 벽 뒤에 양봉의 머리까지 딱 간 겁니다. 목표가 양봉의 머리까지 1001원 거기까지 간 겁니다. 전기차가 하나 대성 하이텍이 물량만 받고 아까 얘기했고요. 물량만 받고 내려갔고요. 2차 전지가 오늘 자비스 상가고 나서 물량을 좀 받았는데 더 가겠다는 뜻이죠. 마이너스에서 EID가 날라갔고 EID 이화전기 이트론 제가 어저께 이트론 상 들어갔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어저께 뭐 뉴스가 하나 제 종목이라 봤는데 뭐 주식을 뭐 어떻게 한답시고 그래갖고 그 단일가 시간의 단일가가 그 하한가가 나왔어요. 마이너스 10%. 근데 밑에서 끌어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끌어올려서 다행이었고요. 반도체 재채기했더니 목소리가 또 다시 갔네. 반도체 텔레칩스 그냥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요게 이제 요거를 다 모으면 요것도 나름 요렇게 슈팅입니다. 여기를 다 모으면 이것도 여기서 나름 슈팅이고요. 요거를 다 모으면 이것도 여기서 나름 슈팅이에요. 근데 나눠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루 3일이면 갈 걸 갖다가 이거를 모은 게 이거고요. 이거를 모은 게 이거고 이거를 모은 게 이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게 뭐냐면 요거를 모은 게 이거란 얘기입니다. 아시죠? 반도체 별거 없고 엔터미디어 골드퍼시픽 아까 봤고요. 메타버스 중에 골드퍼시픽 아까 봤고 메타버스 휴대폰 통신 해성옵틱스가 얘는 오늘 조금 더 갈 마음이 있었으면 갈 수도 있었는데 이상하게 안 갔네요. 그 알게 모르게 나름 각초령 자리를 만들겠네요. 여기까지 여기를 이제 뚫고 올라가는 날 뻥 하고 올라가겠죠. 근데 아직은 좀 시간이 걸려 보입니다. 아직은 발돋움판이 거의 완성이 될 법도 했는. 그러니까 오늘 올라갔어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한데 뭐 다만 여기까지 갔으면 그죠? 여기 양봉의 머리 여기까지 아니면 그 위에까지 갔어도 이상할 건 아니었는데 물량도 받은 게 있고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근데 안 갔어요. 결국은 뭐냐면 더 세게 가겠다는 뜻이에요. 더 세게.
더 세게 갈만하죠. 내려오면서 계속 나름 알게 모르게 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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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집 하고 있으니까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매집. 그러니까 이걸 다 모아서 여기서 가려고 그러면 최후에 여기 아니면 요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가 보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번 시즌에는 요번에는 틀린 것 같고 발돋움판을 더 좀 더 만들어서 요번에 장 무너지고 어쩌고 하고 나서 뭐 구라도 한번 치고 하고 나서 그 다음번에 이제 그 다음번에 이렇게 가려고 하는지는 몰라도 요번에는 오늘은 안 갔네요. 이상하게. 아이 목 아파. 화장품도 오늘 뭐 별 볼 일 없고요. 오가닉 티 코스메틱이 뭐 어떻게 했는데 이것도 봉이 작아서 그렇지 알고 보면 이것도 15%까지 간 거예요. 이게 봉이 작아서 그렇지 이거 15%까지 간 겁니다. 나름 15%예요. 메타랩스도 나름 16%, 15%와 16% 차이가 이렇게 크네요. 이거는 16%인데 이거는 15%예요. 희한하네요. 중국주 형제 엘리트가 오래간만에 갔네요. 오래간만에. 이제 발자tum판도 얼추 띵띵띵 띵 다 만들고 나서 꼭 이렇게만 가야 발자tum판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꼭 이렇게 일자로만 가야 발자tum판이 아닙니다. 나름 이것과 요거를 합쳐도 이것도 발자tum판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 모든 게 발돋움판이 되는 겁니다. 충분히 지지를 했죠. 그래도 120선을 이제 내려가던 걸 위로 꺾으려고 천천히 평지화하고 있죠. 이제 아직은 조금 잃는데 이게 이재명주로 알고 있는데 교복 만드는 뭐 유승민 이재명주 교복 관련된 뭐 중국 교복 시장에 진출, 교복 형제 엘리트 아직은 뭐 교복 뭐 교복이 근데 뭐 솔직히 증권계에서 교복이 의미가 있나? 이슈로 될 만한 상황이라고 하기에는 교복이 뭐 그건 제 생각이고요. 오늘 이트론도 마이너스에서 출발해서 꽤 올라갔습니다. 분봉 보면 어제 시간이 하한가 가서 여기 마이너스 13%까지 올라갔는데 15%까지 갔죠. 또 전화 오네. 아이 핸드폰 번호를 바꾸든가 해야지. 현대로템이 좋았네요. 나름. 양목 머리까지 갔나 봅니다. 여기 1차 그죠? 2차 저 뒤에 뭐가 있나? 신곡광 뭐 있죠? 네, 좀 너무 차트가 깨지니까 1차 여기 2차는 이제 뭐 저 뒤에 뭐가 있을 거예요. 이제 1차 13% 그리고 뭐 철도주가 오늘 몇 개 갔네요. 비츠로시스, 세명전기, 이트론 또 있나? 없네. 의외로 철도주가 몇 개를 갔네. 오늘 철도주가 왜 갔을까? 비트코인은 이제 뭐 EID가 오늘 그랬고 한빛소프트가 뭐 예의상 한 8% 올라갔고 이트론도 그랬고요. 비트코인은 이제 그 선호 종목이 상을 가면서 이제 이게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제 아마 이제 시즌 마감할 거예요 비트코인. 그리고 이제 새롭게 이제 화장품 저번에 제가 전기 전자 화장품 이런 애들이 이제 조금 이제 뭐 철강도 저번에 갭에서 다 무너졌으니까 철강까지 괜찮을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장이 이렇게 한번 조정하고 나서 그 다음번 갈 것 같아요. 뭐 화장품이든 전기든 어, 전기, 전자, 뭐 화장품, 뭐 철강 이런 애들이 아마 그 시즌 정리를 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갈 것 같은 느낌이긴 합니다. 근데 또 모르죠. 다음 주부터 쫙쫙쫙쫙 또 올라갈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핀테크 올라가도 1, 2주뿐이 안 올라갈 겁니다. 핀테크 별거 없고요. 그래핀 히터리 중에 STX 근데 이거는 물류로 갔는지 그래핀 히터리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래핀 히터리 중에서는 얘 혼자 간 거 보니까 물류주로 간 거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래핀 히터리하고 물류 중에 유일하게 간 종목이 STX 하나뿐이 없습니다. 교육주 중에서는 아무것도 간 게 없고요. 미세먼지는 간 게 없고요. 항공주 항공주 항공도 이제 얼추 거의 다 마련되지 않았네 이제 항공 TA 항공 이건 좀 아니고 이스타코 또 조금 일러 보이고 얘는 아예 아니고 H 중국 얘도 그럭저럭 그죠? 그럭저럭 그죠? 그다음에
HTC 랩스. 얘도 이제 발도등판 꽤 생각보다 그죠? 언뜻 봐도 그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항공주가 이제 슬슬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긴 한데 글쎄 벌써 풀릴 때가 됐을까? 코로나 여파 이후에 항공주가 뭐 나는 항공주는 조금 아니라고 보는데 근데 이제 차트는 조금 만들어지고 있네요. 차트는 이제 뭔가 우리 이제 갈 준비 됐어요 하는 이제 그게 보이네요. 항공주가. 근데 저는 항공주는 거의 안 합니다. 옛날에 아시아나에 한번 뛴 적이 있어서 조금만 사야지 그러고 한 1800인가 2000 샀는데 막 정지되고 어쩌고 제가 딱 매도를 재미없으니까 팔아야지 그러고 딱 팔았는데 그 다음날 정지되고 어쩌고 해가지고 조금 항공주에 대한 약간 인식이 안 좋아졌어요. 근데 그 이후로 실제로도 코로나 여파 때문에 항공주가 제대로 움직인 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야 그래도 갔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항공주는 다른 종목들 간 거에 비해서 코로나 때 뭐 진단키트 바이오 뭐 반도체 간 거 치고는 하물며 전기차 이런 거까지 항공주는 제가 봤을 때 별 재미가 없던 테마 같습니다. 이제 뭐 또 한번 가는 날이 오겠죠. 이제 좋은 날 오겠죠.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목이 아파서 안 되겠네. 재채기 한번 했더니 목이 아프지겠네. 내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아시죠? 오전장만 틱 하고 끝내는 날이 통상적으로 그런 날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오전에 매매 잘 하시고요. 오후에는 조금 몸을 사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